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네, 대주전자 이제 한번 봅시다. 방금 제가 이제 게임빌 이제 방금 해서 올렸으니까 한번 보시고 대주전자도 한번 보시고 자, 대주전자 한 줄 요약했습니다. 견뎌한다. 방법 없습니다. 견뎌한다.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온 것 같고 주가 조정은 이제 충분인데 뒤에 하나씩 하나씩 왜 견뎌야 하는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사의 주가 추이를 한번 봅시다. 13만 원까지 갔었죠. 이때 이제 저희가 흥분에 15만 원까지 갈 거라고 했는데 10만 원까지 빠졌는데 거래량을 보십시오. 거래량이 거의 없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가의 이 동사에 대한 희망 아직도 믿음을 잃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이제 뭔가 이유 때문에 파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양도세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기관들도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차원이 있고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 전망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2차 전지를 좀 줄이고 싶은 기관 투자가들이 확실히 있습니다. 2차 전지를 줄이는데 그 2차 전지 안에 다양한 종목이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어느 쪽을 줄일 것이냐 기타가 있고 뭐 전공 장비 업체도 있고 소재 업체도 있는데 보면 양극재는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양극재는 그냥 놔두는 거죠. 양극재는 그냥 놔두고 기타를 줄이면서 이제 대주전자라든지 많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 유탄을 맞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일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판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이거 당연히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많이 해본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이야기인 거죠. 제가 봐서는 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동사의 수급추이를 한번 봅시다. 일단 기관이 이익 실현에 나서죠. 그다음 외국인들도 이익 실현에 나서는데 양극재는 그대로 놔두고 음극재나 기타 소재 뭐 이런 것들 좀 줄이는 듯한 느낌?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좀 줄이고 그러한 모습. 그다음에 연말에 2차 전지 관련 ETF 쪽에서 이제 세지도 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다 미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이거는 지금 12월 단기적인 한 달의 시각인데 내년에 가면은 다시 또 성장력을 가지고 있고 실적을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2차 전지 반도체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다시 이제 돈들이 들어오고 그렇다면 다시 사 모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양극재는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극재라든지 많이 팔았던 쪽을 다시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이런 면에서 내년 1분기 모습이 제일 중요하고 그 1분기를 결정하는 것은 올 4분기 실적이다. 실적 2차 전지 쪽에서 서프라이즈 우리가 기대한 더 서프라이즈가 나와야 사람들이 내년에 다시 아직도 이게 끝나지 않았구나 더 가는구나를 믿어야 다시 한번 붐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근본으로 돌아와서 동사는 무엇하는 회사인가? 동사의 사업 부별 매출액은 2026년 2월 전도성 페이스트 54%. 여러분 전도성 즉 전기를 전해주는 능력을 가진 페이스트는 풀이라는 거죠. 우리 페이스트 붙이는 풀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트 반죽 같은 걸 페이스트죠. 그래서 얘는 뭔가를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서 붙이고 연결하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태양전지 관련 전극 재료가 6%, 차량용 LED 형광재가 14%, 실리콘 음극재가 11%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실리콘 음극 첨가제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동사는 방정 용량과 초기 효율 및 영양 유지를 개선시킬 실리콘 음극재 복합 산화물, 실리콘 음극재 복합 산화물이죠. SiMgX, SiOX를 유일하게 상용화해 지난 2019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의 세계 최초로 공급을 시작했다. 어떤 물질을? 실리콘 음극재 복합 산화물을 SiOX, Si만 붙으면 실리콘인데 이 실리콘 음극재 복합물은 OX가 더 붙네요. 어디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메탈 페이스트는 회사가 제일 많이 지금 매출이 나오는 메탈 페이스트는 알루미늄, 금, 납 등의 금속을 페이스트 즉 반죽 상태로 만든 금속성 안료로 태양전지와 각종 IT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소재라는 거죠. 그렇죠? 전도성 페이스트의 하나로 일반적인 일부로 유동성이 있는 수지용액에 금속 분말, 바인더 등이 분산된 형태의 복합재료다. 복합재료로 전도성 페이스트가 사용이 되고 있죠. 금속성을 잘 나타내므로 태양전지를 비롯해서 각종 전극, 스마트폰 안테나, 디스플레이, 나노잉크 등에 적용한 그러한 소재로
전도성 페이스트가 일단 사용이 되죠. 그동안은 이걸로 먹고 살았던 거죠. 이제 새롭게 장착한 실리콘 응급제가 2019년부터 동사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고 이걸 보고 이제 우리 동사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동사가 만든 실리콘 응급제는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특징이 정말 우리가 믿을 만큼 퀄리티가 있고 질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은 거냐?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동사는 실리콘 응급첨가제 SiC or SiOX 중 SiOX 실리콘 복합 산화물을 생산하죠. SiC보다는 SiOX 복합 산화물을 기성합성법 기반의 SiOX는 고산법 기반의 SiC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가격이 비싸나 수명과 효율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SiC의 장점이 있고 SiOX 장점인데 동사가 만든 SiOX는 비싸긴 하지만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싸긴 하지만 수명과 효율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효율이라는 것은 음극에서 전기를 머물 수 있는 캐퍼, 가둘 수 있는 용량이 커진다는 거죠. 저가 배터리를 제외하면 700메가와트 이상의 에너지 밀도와 15분 미만의 급속 충전을 위한 실리콘 첨가제 도입은 필수적이다. 2022년에서 2024년 본격적으로 일반 전기차들에게도 도입이 전망되는 거죠. 그렇죠? 다음에 기상합성법과 고상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뭐 만들어 놓고 보니까 한번 영어를 정해 놓고 봤는데 네. 기상합성법은 탄소 원자를 증기로 만들어 기판 표면의 화학적 반응을 이용해 증착하는 거. 뭔가 복잡하죠. 고상법은 간단하게 고온에서 소성을 하는 방법인데 기상합성법은 화학 증착법이랑 이해가 비싸고 이렇게 비싸고 공정이 복잡하고 고온화되어 있으면 일단 수율이 떨어지죠. 하지만 일단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에서 수명과 효율적 측면 유리한 건 당연한 거니까 이러한 것들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동사가 만드는 실리콘 응급제는 일반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SiC보다는 SiOX 복합 산화물로 뭔가를 더 집어넣어서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가격은 비쌀지 모르지만 훨씬 더 수명과 효율적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런 면에서 기술적으로 동사의 퀄리티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1년 동사의 주가 추이를 비슷한 피어 그룹 친구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300% 올랐죠. 어제 기준입니다. LNF가 285%, 대주전자가 216%, 나노신세제가 176%. 뭐 그렇게 아주 우수하지 않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죠. 216%는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에코프로비엠과 NF가 워낙 치고 나갔기 때문에 동사가 이제 중간 정도인데 이 정도에서 이제 매도를 물량을 막고 있는 거죠. 예. 유독 심하게 기관과 외국인의 동시 매도가 추해집니다. 지금 이 말은 여러분도 이야기했지만 양극재는 남겨두고 기타를 파는 거죠. 네, 이런 면이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단 팔았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2차 전지가 한 번 더 가고 추가로 먹을 거리가 계속되고 시장이 더 커지고 더 가속화된다. 그럼 다시 연극재 시장을 채워 넣어야죠. 얘들이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꼬받고 밸런스를 맞추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외국인과 투신들의 매도가 강하게 나타났다면 2차 전지에 대한 이익 실현 차원의 해석이 가능하죠. 당연하죠. 그러나 에코프로비움, LNF 등이 양극재 기업에 대한 매도는 강하지 않아서 2차 소지 내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대주전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모습, 기관도 뭐 재고에서 좀 팔고 있는 모습, 대신 개인들은 꾸준히 사는 모습, 네, 이렇게 양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에코프로 BM을 봅시다. 에코프로 BM은 기관들은 팔지 않죠. 네, 외국인들도 뭐 그렇게까지 똔똔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들이 꾸준히 사죠. 네, 이런 면들이 우리 대주전자와 좀 다른 모습, 양극재에 대한 선호도, 내년 전망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양극재에 묻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LMF도 한번 볼까요? 네, 기관들은 개인들 꾸준히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뭐 좀 약간 파는 모습이 있네요. 근데 기관들은 뭐 그런 대로 똔똔 치고 있고 금융투자가 지속적으로 죄송합니다. LMF를 사고 있는 모습. 그래서 LMF와 에코프로와 대주전자의 차이점은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 외국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인데 양극재는 이제 어느 정도 뭐 지속적으로 보유해 간다. 이 정도 수준을 가지고 가겠다. 내년에 대비를 위해서
하지만 기타 음극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팔고 가는 게 아닌가, 이익 실현하고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차이점이 대주전자의 가격을 짓누르는 수급에서 꼬이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깊게 최근의 주가 하락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두 번째는 치열해진 음극재 시장의 경쟁 구도. 그렇죠? 2022년 실리콘 음극재의 양산 부분 및 증설 스토리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는 중이다. 테슬라가 지난해 배터리데이에서 테슬라 실리콘을 선보이며 확대 적용 가능성을 얘기한 상태이다. 네, 테슬라도 음극재 실리콘에 들어오는 거죠. 폭스바겐은 올 3월에 파워데이를 통해서 인조 흑연 중심에서 실리콘 음극재를 혼합한 충전 속도와 주행거리를 개선하겠다고 말을 했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 기반 음극재에 실리콘 재료를 섞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다만 실리콘 음극재가 충전 과정에서 리튬과 반응하게 되면 팽창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일부 실리콘 음극재 제작에서는 산화물 형태로 만들어 혼합하거나 아예 실리콘 자체를 나노 사이즈로 만들어 부팽창을 방어하는 전략 등을 사용하고 새로운 신기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적으로 많이 하면서 음극재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음극재 시장의 경쟁 구도를 치열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실리콘 옥사이드 계열의 음극재를 사용합니다. 실리콘 옥사이드 2022년 포르쉐 타이칸 양으로 공급을 이어갈 전망이다. 다음에 삼성 SDI는 2022년 유럽 공장에서 젠5 공장에서 두 번째 단계의 실리콘 음극재를 혼합해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그렇죠? 대주전자는 옥사이드 기반이죠. 시네치도 옥사이드 기반이죠. 얘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고 한솔 케미칼하고 동진 세미캠 네, 이들이 카본 나노 파우더 형태로 만든 삼성 SDI하고 노스볼트에 납품을 합니다. 삼성 SDI는 한솔 케미칼과 동진 세미케미칼을 사용하는 거죠. 아직 대주전자 그걸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SK 머티리얼스는 당연히 SCC55TM이라는 나노 사이즈 실리콘 카본 복합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룹 14라는 기업의 3대 주주로 참여를 했죠. 이 기업이 아마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의 3대 주주로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SKC가 실리콘 카본 복합재, 실리콘 카본 복합재를 만든 영국의 넥시온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각각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연 등이 각각 다른 형태로 실리콘 음극재 시장을 자기 서프라이 체인에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경쟁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진 않죠. 네, 대주전자의 경쟁이 만만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내년에 더욱 도드라질 확률이 있죠. 이런 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리콘 음극재 관련 업체들의 향후 캐퍼를 한번 보면 대주전자가 엑사이브 실리콘 음극재 복합 산업물을 1,000톤에서 1만 톤으로 2025년까지 확장을 하죠. 네,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이 점이 이제 동사의 좋은 투자 포인트 같습니다. 항서울 캘과 동진 세미캠도 2023년에 좀 늘리는 거죠. 네, 둘이는 삼성 SDI와 노스볼트를 보는 거죠. SKC는 아직까지 뭐 크게 늘리거나 보는 건 SKC가 실리콘 카바이트 넥스온이라는 영국계 회사가 1200만 톤에서 9000톤으로 뭐 이게 증설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대주전자재가 가장 확실한 캐파 증설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음극재 시장도 굉장히 치열한 시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데 동사는 이 모든 것을 방어할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건가? 이게 또 핵심이죠. 한번 알아봅시다. 기술적으로 대주전자는 SiOX 실리콘 복합 산화물 만드는데 경쟁사 제품 대비 초기 충방정 효율이 82에서 85% 높다는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효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퀄리티가 있죠. 향후 주요 셀 업체들이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동사를 포함한 실리콘 첨가제 업체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확장성, 스프레드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V 시장도 충분히 크지만 EV가 전부는 아니다는 거죠. 실리콘 첨가제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배터리에도 향후에 도입이 예상이 되고 있죠.
이는 MMW 웨이브, MM 웨이브 이제 5G에 관련된 이러한 그 파장이 크고 빠르고 단파인 이러한 그런 그 새로운 그 통신망 정비를 도입한 이런 과정에서 배터리 소비 심화가 굉장히 심한 거죠. 여기에 좀 대응하고 사용시간 증대에 따른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이제 실리콘 응급제를 배터리 기술에도 도입을 한다. 즉 5G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상황으로 내년에는 갈 것이다. 이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확장성을 동사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애플 핸드폰에 실리콘 응급제 사용 이야기가 나온 거죠. 중국 ATL과 BYD가 가장 적극적으로 핸드폰에 실리콘 응급제를 사용할 기술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애플 역시 아이폰 내 실리콘 첨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2025년 전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실리콘 응급제를 포함한 그러한 배터리가 나올 걸 보고 있습니다. 애플이 협력을 요청하게 될 업체는 동사를 포함해 EV형 레퍼런스가 있는 소수 업체들로 압축이 될 전망이죠. 특히 한국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납품을 했다면 이미 기술이 검증된 거죠. 성장 잠재력 감안 시 2023년 파워 34배, 2024년 파워 24배로 저평가로 판단됩니다. 오히려 지금 높은 것들이 100배가 넘었던 것들이 23, 24년에 갈수록 저평가로 이제 자기 밸런스를 찾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다음 대주전자가 생산할 예정의 SI5X 실리콘 복합 산화물의 생산 능력을 보면 내년에 3천만 톤, 그다음 25년에 1만 톤 증설을 하죠. 이게 보통 이제 전기차가 2년 단위로 이제 보통 트림이 바뀌고 미리 선주문이 나오니까 동사는 2025년이면 내년부터 이러한 가정들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자, 장기적 실적 장세 도래를 위해서 이제는 견뎌야 될 영역이다. 동사는 전 세계 실리콘 응급제 시장이 2022년 약 5.5조, CAGR로 233%씩 성장하는 규모까지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비테슬라 진영만 이야기하는 거죠. 테슬라 진영을 빼거든. 동사도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전기차 배터리용 실리콘 응급제 수요를 대응을 위해 공격적인 증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죠. 2025년까지 10,000톤까지 늘리겠다. 동사 실리콘 응급제 생산 능력은 2021년 0.1톤, 1000톤에서 2020년 10,000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 이제 돈이 필요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분 참여했었던 거죠. 향후 중장기 캐파 증설 목표치를 감안하더라도 실리콘 응급제 부분 매출 비중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들어온 게 약 10만 원 초반인 것 같은데 이제 그 가격대 온 거거든요. 이를 반영해서 2022년 실적은 매출 2,419억, 영업이익이 300억까지 올라오는 나름대로 레버리지가 일어나는 거죠. 투자가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모습의 초기 단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좀 선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동사는 3조까지는 충분히 갈 거로 예상을 해야 됩니다. 동사의 실적 추이를 한번 봅시다. 2022년 그렇죠. 영업이익이 300억. 그 다음에 2023년엔 430억. 이게 500억까지 갈 확률이 있죠. 이렇게 에코프로 BM, LNF가 보였던 그 길을 따라서 동사는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의심할 여지는 없다. 의심을 버려라. 10만 원대에서는 오히려 이제부터는 분할 매수로 추격 매수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대신 시간은 좀 걸릴지는 모르죠. 하지만 내년 5월 초까지 해서 동사는 30만 원에 도전할 것이다.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게임비라고 두 번째로 이제 대주전자재를 제가 한번 봐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믿음의 변화는 없습니다. 없고 더욱더 내년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환매로 돌아오기만을 기대하고 우리가 에코프레임과 LNF 10년 그래프를 딱 붙여놓고 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그 많은 잔파도와 변동성을 다 이긴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숨어있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결국 방향성은 45도에서 90도로 가는 저 피카소 그림보다 아름다운 저 그래프를 늘 붙여놓으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견디는 그러한 내공이 있는 투자가들이 되길 바랍니다. 백날 단타 쫓아다녀봤자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고래를 딱 정하고 그 고래가 우상향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대가로 10배의 수익이 주어지는 거죠.
자, 오늘은 뭔가 좀 큰 상승이 일어날 것 같은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대박인 파란불로 많이 피어나는 그런 멋진 하루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